그랬는데 이것 또한 월급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싫어. 그러면 이왕이면은 더 자유로운 자영업을 선택하자. 그래서 저희 학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면서 10년 넘게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돈돈돈거리면서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벌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는 월천령 그렇죠. 충분하게 이루었어요. 근데 제 생활 모습은요. 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정말 눈 부어있는 거 보이세요?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요. 눈에 어떻게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나요? 안 그렇죠. 자, 이게 제가 10년의 학원 결과에 대한 저의 모습이었어요. 1,000만 원 벌면 뭐예요? 병원비로 수두룩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하겠다고 자영업을 선택했는데 아침에 잠을 자느라고 아이들은 서둘러서 어린이집을 보내고요. 저는 출근 전까지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나면 불규칙한 식사와 식습관과 운동은 전혀 안 하죠. 건강은 계속적으로 저희 망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어느 날 딱 봤더니 자꾸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문을 닫아요. 자,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아, 계세요. 자, 혹시 그럼 다른 분들은 안 계시는데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상가의 간판이 바뀌는 횟수를 좀 보셨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 때 돈 잘 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간판업자들. 자, 카드 결제도 안 해요. 현금 결제로 바로바로 해서 제가 아는 간판 사장님은요. 건물 샀다는 얘기 들었어요. 현금으로만. 자, 근데 이런 자영업의 위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자꾸 저희 학원가인 저희 건물 안에서 계속적으로 간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들의 모임에서 자꾸 원장들의 얼굴, 뉴페이스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폐업률이 이렇게 높고요. 국민연금. 자, 여기서는 아마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하나 믿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제가 따로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을 저는 그냥 믿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이 60대에서 국민연금을 탈 때쯤에는 국민연금이 그 돈의 그 가치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금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깡통이네? 그럼 난 노후 대비 뭐 하지? 점점 나이도 들고 몸도 쇠약해지고 수업하기도 싫고 그런데 자, 거기에다가 노령화 지수에 따라서 부양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인간은 필요 없대. 그런데 자, 제가 어느 날 딱 지나가다 보니까요. 자, 어느 학원의 간판에서 딱 보니까 여기에서는 선생이 필요 없대요. 방송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방송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것만 선생님들한테 질문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가는데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새벽별 보면서 그러고 나는 들어가는데 자, 봤더니 인간이 필요 없다라는 저 말이 이제 교육계에도 들어오겠구나. 우리가 한참 우리는 EBS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이 EBS를 보고 있지만 다양한 인터넷 교육 방송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거기에다가 은퇴한 60세 부부가 20년간 최소 식비 자, 한 끼 식사의 식대를 자, 2,500원짜리 2인으로 하면 5,000원이죠. 그거를 3끼를 라면으로만 이렇게 먹어서 20년을 했었을 때 1억 한 95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자산 필요하대요. 혹시 여기 현금 자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장 딱 봤더니 없더라고요. 나 그 돈 벌어서 뭐 했지? 자, 그러면서 저의 관심사는요. 점점 나 노후 대비, 나의 경제,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바로 이게 내가 버는 수입이 물통 수입, 노동 수입, 시간하고 내 노동하고 바꾼 수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특히나 제일 가장 많이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임대소득이죠. 건물 사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소득이 파이프라인, 즉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수도꼭지만 딱 틀면 어때요? 철철철철 칼칼칼칼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입원을 준비해 둬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는 이런 수입을 발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분은 얘기하세요. 선생님을 쓰세요. 제가 선생님을 안 써봤을까요? 아니요, 엄청 써봤죠. 근데 내 맘 같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리고 원장이 없으면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컴플레인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만큼 자, 권리 수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영업으로는 권리 수입을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의 능력이 엄청나게 특출나서 김건모처럼 그렇죠? 보고 있어서 자, 이런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임대소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건 부동산, 주식, 경매. 자, 제가 이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주식을 해봤더니요. 주식은 제가 할 게 안 돼요. 왜? 자,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자, 주식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저의 사이클하고 주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과감하게 반토막을 내놓고 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남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러 제가 뛰어다녀요. 제가 열심히 부동산을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다닙니다. 자, 법원에도 가서 경매도 입찰도 해보고요. 다양하게. 그때 제 꿈은 뭐였냐면요. 2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임대받아서 50만 원짜리 월세를 받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입찰도 해보고 막 가까이 거의 막 확정까지도 막 갈 만큼 막 이런 식의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벙찐 생각이 뭐냐면 2억짜리 하게 되면 제가 1억 가까이 있는 대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25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요. 자, 그 당시 때요. 자, 그러면 50만 원 받아서 25만 원 이자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세기 때문에 어때요? 욕구 충족을 해줘야 되니까 건물을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부동산에 소개했으니까 소개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어머나 나 50만 원 받아서 이거 뭘 어떻게 이득을 얻겠다는 거야? 이거 은행 쫓아고 하는 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경매를 통해서 임대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얘기는 시간 속에서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과연 내가 그렇게 묵어둘 만큼 내가 괜찮은 아파트 야 10년 동안 묵어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으면서 했을 때 저의 몸은 계속적으로 아파옵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과거 20대에 한번 끌려갔던 적이 있던 그렇죠? 네. SMK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일하면서 SMK 동지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가까운 친구 지인을 통해서 가게 돼서 제가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비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시간에 저희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했을 때 어머 괜찮네 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직은 시대가 우리가 이걸 해야 할 시대는 아니야. 너무 다단계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안 좋아. 좀 나중에 하면서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지인으로부터 좋은 제품에 대한 그렇죠?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라고 또 봤더니 지금 보세요. 아마존에 밀린 백화점의 최후 그렇죠? 백화점이 점점 파산의 위기에 있다고 하고 백화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대형마트, 저희 중동에서도 대형마트가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점점점 오고 창고형 매장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서 그러네? 점점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유통이 바뀌고 있네? 그럼 내가 과거에 배웠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시대가 진짜 한국에도 들어온 건가? 라는 생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더 파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랬더니 차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자동차, 보험, 뭐 여러 가지 방까지도 전부 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왔다라는 걸 제가 직감을 하고 그 다음에 홈쇼핑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런 시대가 오니까 흐름은 이제 유통의 흐름은 바뀌었구나. 그러면 진짜 예전에 과거에 배웠던 내가 생각했던 그 비전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시대가 왔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쇼루밍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네. 자,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요. 쇼루밍이 뭐냐면
자, 요즘에 백화점에 가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경은 쭉 해요. 스타일을 딱 봐요.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쫙 가서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거 구매하세요. 핸드폰 딱 켜고 어떠세요? 가격 검색하세요. 왜? 품명이라든가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치면요. 인터넷상에서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에서 쫙 하고 비교가 나와서 자, 저희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어때요?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왜? 내가 입어보고 벌써 품질 전부 다 확인을 했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배송만 인터넷으로 시켜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쇼루밍족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 또한 그러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또한 후기. 어머, 누가 많이 샀대, 막 검색한 게 많대, 구매한 횟수가 많대, 그러면 뭐예요? 그냥 믿고 사요. 이런 저의 소비 패턴들을 분석을 했었을 때 달라졌다는 걸 또다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점점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손쉽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선택 시 누군가가 먹고 쓰고 체험해봤던 거에 대한 후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슈머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젊은 층 사이로 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오히려 신세대들에게 좀 더 빠르게 인지되어지며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찾아봤죠. 그럼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먹고 사고, 그쵸? 그 다음에 잔뜩 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팔고, 그쵸? 그 다음에 마감도 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좀 많이 있어서 어때요? 막 전달도 좀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던 일도 이제는 그만두고 거기에 전념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네이버의 검색창에 치시면요 정확하게 나오는 정의입니다. 자,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마진을 줄였기 때문에 어때요? 좀 더 질 좋은 제품을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전달해 주어졌을 때, 또한 이 소비자를 통해서 유통, 소개가 이루어졌을 때 회사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누군가가 소개되는 유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부분을 나에게 주는 게 바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러네.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 캐시백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를 줄여서 직거래로 소개하고요. 그 사람이 회사와 가입을 도와줘서 먹고 쓰게 하면 그 사람이 소개한 지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입해서 먹고 쓰면 돼요. 자, 그 사람의 소개를 통해 또 다른 지인으로 해서 유통의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총 매출 금액의 35%를 자, 회사가 나에게 캐시백으로 주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던 이 인프라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걸 먹고 썼는데 그 먹고 쓴 거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어때요? 큰 돈으로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저한테는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그래 이거야. 좋네. 내가 이마트 소개시켜줬는데 나로부터 소개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마트에서 구매를 다 하면 그 포인트가 알아서 나한테 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마트는 그렇게 안 주죠. 자,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자, 근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에는 무자격, 자격도 필요 없대요. 가방끈이 길고 짧고 다 필요 없고요. 자본도 필요 없대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저처럼 주업이 있는 사람한테는 부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얻게 되는 게 평생 동안에 그쵸?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통하여 권리소득 받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 시대적 흐름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더 확신을 줬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해도 나는 뭐로 한다? 직접 판매.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전념하겠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유산화의 제품들이 의사들이 쓰고 있는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효과와 효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책들은 뭐냐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이에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모든 영양제들을 수거해서 어때요? 이 영양제의 성분이 어때요? 제대로 된 건지를 분석해 놓은 책자예요. 자, 그랬을 때 4년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어서요. 지금 현재 6판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언제든지 보고 싶으시면요. 교보문고에 들어가셔서 구매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플리먼트 책자를 비교해보게 되면 최고의 등급, 플래티넘 플러스의 등급을 받고 있는 1위 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1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독성이 없는 제품으로 유산화의 제품이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믿고 드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도 교보문고에 지금 1위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구매는 안 돼요. 전부 완판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오느라고 지금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슈머랩, 미국의 소비자 단체죠. 자, 삼성의 자동차도 리콜 보낸 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서 시중에 아무 제품이나 다 가져와서 우리 라벨지에 들어가 있는 함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소비자 단체에서 보고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빵빵빵빵빵 때려요. 이거는 기업이 이 소비자 단체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이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유산화의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인정받았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내용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설명서를 통해서는 여기 방송이에요. 우리나라 방송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사는 방법 이러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전문가인 박사가 나와서 딱 얘기해요. 요즘에 영양제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가 안전하신가요? 그랬을 때 어떤 제품을 골라 먹어야 되느냐 얘기했을 때 딱 두 가지 조건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 아까 서플리먼트 책자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했어요? 컨슈머랩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을 드세요. 자, 그분들이 유산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두 가지 것만 비교해서 드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고 싶지만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유산화가 받고 있는 다양한 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 17년 연속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유산화는 미국의 청정지역인 유타주에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유타주 하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고긴다라고 하는 모든 뉴트리션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별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해마다 누구의 어떤 회사의 제품이 우수한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모든 것들을 다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랬을 때 17년 연속 계속 최고의 상을 수상을 했고요. 스티비 어메리칸 비즈니스 어워드라고 얘기하는 건 자, 제품의 우수성은 알겠어.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어때? 라고 했었을 때 기업인상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상들을 끊임없이 유산화가 받았습니다. 올해의 기업인상, 올해의 기업인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상에 대한 것들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베스트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도 또다시 이렇게 GMP라든가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보면 베스트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로 2년 연속 또 선정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재상기관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니네 회사 정말 좋네, 제품 정말 안전하네,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기업조차도 어때요? 자, 전 세계 기업 중에서 5%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A+ 등급인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기업으로서도 A+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A라고 얘기하죠. 유산화는 A+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직접 판매 회사로서도 너희가 정말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구나. 윤리강령에 대한 상이에요.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구나 라는 걸 또다시 상으로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에서도 지금 메디컬 헬스케어 부분으로도 2년 연속해서 대상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상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자, 상은 한 개 받는 것보다 뭐예요?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상 많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들이 선택한 회사 보여드릴까요? 어떤 최고들일까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몸이 재산이에요. 자, 몸뚱아리 하나로 어때요? 모든 부귀영화 영광까지, 그렇죠?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들이에요. 일생을 걸고 준비하는 게 이들입니다. 아무 제품이나 먹을까요? 절대 그러하지 않겠죠? 자,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 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 이거에 대한 영상을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이 뭐 프로그램이 하나가 안 깔려서 네, 이 부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이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트러스트, 신뢰,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유산화의 제품.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유라 선수가 후원을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산화의 후원을 받고 있는 팀은 팀 유산화라고 얘기하죠. 네, 국가대표 유도 선수, 스피드 쇼트트랙, 그 다음에 축구팀 하나이글스,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한국 농구. 그렇죠. 이쪽에서도 저희가 대표 후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시게 되면 특히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 3개, 은 3개, 동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전부 다. 자 이만큼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이 유산화의 제품들. 자 그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뭐냐? 아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쵸. 저는 야구에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유산화가 야구를 하나를 후원하고 난 다음부터 야구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는데 자 지금 이종범과 이정우 선수에 대한 지금 후원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선택한 이유 자 보여드릴게요. 인폼드 초이스 인증을 획득했죠. 자 와다라고 하는 도핑기구에서 어떻게 돼요? 금지 약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금지 약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벌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 직전에도 어떻게 돼요? 바로 까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인터내셔널 인증을 전부 다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산화에서 만약 유산화 제품을 먹고 도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불에 대한 그거를 혜택을 그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산화는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게 꿈인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에서 그냥 만들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아니 뉴트리션, 영양제 만드는 회사이고 유통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뭘 해줘요? 나눔으로 행복을 전달한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익숙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많은 부를 창출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가진 걸 어떻게 돼요? 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런 나눔에 대한 붐이 일고 있죠. 근데 유산화는 실질적으로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트로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나눔 재단이에요. 이 재단을 통하여서 자, 전 세계에 저희 16개국의 다양한 이런 이제 아이들, 특히나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 의료 행사,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하여서 지금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푸드팩이라 해서 컨벤션에 가면 한 번씩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참해 봤는데 각각의 어려운 친구들, 아이들에게 가는 이 음식들을 이 팩 안에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다 포장을 하는 이거 동참 행사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마이로렌즈 박사님도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70만, 그렇죠? 지금 기부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850만 끼니와 함께 26개국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산화. 지금 이거는 언제냐면 올해 컨벤션에 갔었을 때 그때 마이로렌츠 박사님께서 뭐냐면 5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올해 기업인상 받은 거, 그 다음에 컨슈머랩에서 안전성에 대한 거 1위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기부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0만 끼니를 저희가 기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최고의 뉴트리션 전문 기업으로 섰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유산화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금 시작이다. 사실 유산화의 기술력은요, 지금 다른 이제 기존의 동일한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15년을 앞서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작이래요. 그럼 향후 앞으로의 유산화의 발전은 어떨까요? 특히나 요즘과 같이 건강이 기초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자, 보시게 되면 자, 발표하고 있고요. 자, 그게 바로 내년 아시아 컨벤션을 기점으로 해서 유산화 코리아에서 유산화의 성장은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와 함께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됐을까요? 네. 자, 저는 제가 학원이라는 걸 하면서 저는 과학 학원을 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과목이 제가 처음에 영어 수학은 중요성을 아는데 과학의 중요성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앞으로 현재 과학에 대한 이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과학을 내가 단과로 학원으로 제가 나오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교육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학원은 어떻게 돼요? 성공했죠?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학원을 주업으로 하고 있을까요? 부업으로 하고 있을까요? 부업이에요. 왜? 이제는 이 교육에 대한 흐름도 하향세예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AI의 시대가 돌아왔죠. 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느끼시나요? 네. 똑같은 건강 제품에 대한 이 뉴트리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금 이 웰니스 산업에서 100만 단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 오늘 알아보셨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는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대요.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유산화 만나서, 그렇죠? 꿈을 꿀 수 있어서, 그렇죠? 자,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정말 저희의 삶을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 롱런한 회사, 내가 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회사이기에 저는 선택했고 지금의 결과를 얻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자를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유산화를 통하여서 더없이